예, 반갑습니다. 척척박사사주 권현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기토일주 한번 알아보시자고요. 자, 기토. 기토일주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 아마 손 안 드실걸요? 나 기토인지 어떻게 알았지? 기토라고 하는 게, 천간의 10글자 중에서 그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색깔을 잘 드러내질 않아요. 기토라고 하는 그 속성 자체가 우리가 천간에 간무경, 그 삼기죠. 얘네들은 그래도 삼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정신의 충일성을 가지죠. 우리끼리는 가고자 하는 그 정신의 그 목표점, 지향점이 같아. 이게 간무경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을병경, 또 신임계. 얘네들 다 짝짝꿍인데 기토 하나만, 나만 왕따야. 그거 어디 해도 안 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이 삼기에 속하지 않는 천간 10글자 중에 유일하게 기토는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색깔로 치면은 회색이다, 요런 정도로.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그래서 회색으로다가 이렇게 색깔로다가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 있는데, 무토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운동성을 보면 이렇게 갑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해서 저기 갑을병정, 자, 무기, 이것은 뭐예요? 경신, 임계, 이렇게 흘러가잖아. 분명히 위치는 어디에 가 있어요? 양의 위치에 가 있단 말이에요. 양의 위치에 가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운동성의 방향이, 즉 운동성 자체가 아래로다가, 즉 음운동이 막 시작이 되죠. 기토부터 이제 음운동이 시작이 돼. 가을을 앞두고 결실을 막 맺는 그런 그러니까 연걸어가는 그런 시작 단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감나무에 보면은 경금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이제 장생을 하죠. 우리가 양력, 그러니까 5월 정도가 되면은, 그러니까 양력 5월이 뭐예요? 4월이죠. 4월. 요 중에 경금이 들어있잖아요. 경금이라고 하는 그 열매가 요때 장생을 하죠. 근데 아직 따먹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감나무 꽃 지고 난 다리에 요렇게 열매가 맺혀 있는 형상. 자, 그런데 이 기라고 하는 거는 이 경금이 장생을 해서 이 감이 무럭무럭 이렇게 자라면서 숙성이 되는 단계에, 사실은 음운동이 시작이 되니까 숙성이 어떻게 돼? 이것도 시작 단계란 말이에요. 시작. 그러니까 기토를 딱 보는 순간, 위치는 양의 위치에 있는데 운동성은 바로 음운동을 한다. 자, 음운동을 한다. 그러면은 뭐예요? 실리, 실속, 그렇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기토일주 주변에 잘 보시면은 그런 기운이 많이 있죠. 저 영양가 없는데 내가 뭐하러 가. 대표적으로 저희 남편이 기유일주예요. 기유일주다 보니까 이게 토생금에서 식신의 기운이 있죠. 식상이 이렇게 놓여 있다 보니까 이 토생금 하면은 일단은 식신을 깔고 있는 사람들은 좀 따뜻해요. 성정 자체도 밝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실리 추구를 항상 해. 이게 우리가 지지글자를 볼 때는 항상 사유축 금운동이 되는지를 봐야 되죠. 그러니까 분명히 사유축 금을 만들어내. 그런데도 정신적으로는 계속 이 실리 추구를 하는 기운이 있고, 그리고 회색 분자잖아, 말하자면은. 여기에 속하지도 않고 저기에 속하지도 않고. 이런 분들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야, 오늘 며칠이니까 몇 번 손 들어봐. 그 다음에 17번, 27번, 37번. 불안해서 못 견딜걸. 야, 이제 내 차례네, 내 차례. 그러니까 어디 나서거나 나를 막 바깥에 드러내거나 그런 걸 싫어해. 이렇게 주변 여건 보면서 요렇게 해도 편승했다가, 여기에다가도 그래 여기에도 이렇게 편승했다가, 그런 기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것 같이 보이지만은 자기 딴에는 물의 동네에 가면은 나 술 아니거든. 술의 동네에 가면은 나 물 아니야. 이래도 도수 제법 있어. 이래가면서 자기를 갖다가 그건 철저하게 숨긴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 형편에 따라서 주변 여건에 따라서 지금은 내가 물로 살아야 좋은 것 같아. 지금은 내가 술로 살아야 좋은 것 같아.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내 먹을 거 따먹으면 되지. 내 실속 챙기면 되지. 그 영양가 없이 뭐 하려고 그러지? 그런 게 바로 기토의 이런 속성 때문에 그래요.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대신 그 어디에도 속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어디에 갖다 놔도 그래서 기토 일주들은 남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편안해. 내가 봐도 쟤는 우리 편 같거든. 근데 이 사람 속마음은 나는 쟤가 우리한테 와서 나한테 와서 너 우리 편 맞지? 그러면은 그래 맞아 나 니네 편이야 이렇게 가는 사람인데 이쪽에서 봤을 때는 그냥 무해무덕하게 쟤는 그냥 내 편인 것 같아. 근데 우리가 투표할 때 보면 알죠. 정작 투표할 때 누구를 찍는지에 따라서 실속을 쫓아서 자기의 소신껏 그거를 찍는 그런 기운도 같이 깔려 있다. 근데 거기에 그 목표점은 뭐예요? 실속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 차이예요. 자, 우리가 그 기토일주 신약하면 기토, 자, 이 기토일주가 이 신약하면 신경쇠약 알아보고 이게 아마 첩경인가 어디에 나올 거예요. 구절이 이런 비슷한 구절이 있는데 실제 기토일주가 굉장히 신약하다. 그러면은 그 어디에도 자기가 주관을 가지고 뚜렷하게 그 어느 무리에도 속하지 못할 때, 그럴 때에 굉장히 그 정신적으로 불안 증세를 느껴요. 그래서 기토일주 신약하면 신경쇠약 알아보고 이런 구절이 어딘가 나올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실제 제가 임상을 해보니까 의사분들이든 또 이런 그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거나 또 잘 나가시는 분들도 기토일주가 신약하니까 그 정신의 어떤 그 공황장애라든지 우울감 뭐 이런 거를 그 호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의외로. 인간관계에서. 근데 그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버텨내지 못하니까 거기서 내가 실리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 실리가 잘 추구가 안 될 때, 그러니까 내가 너무 신약하면 이걸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토일주 입장에서는 이 신강인지 신약인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천간에 무토가 하나 더 떠 있거나 또 지지로다가 뭐 미토가 있거나 그러면서 이것이 비견이라고 하든 또는 뭐 겁재라고 하든 뭐 진토가 있거나 겁재로 들어오잖아요. 그렇더라도 이 비견겁재가 기토일주가 상당히 그 비견겁재에 의해서 너무 신약하지 않는 명으로 흘러갈 때 오히려 식재관이 제대로 나한테 다 들어와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식재관이 너무 많아서 신약한 명이면은 운에서 식재관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분명히 저게 보이는데도 저게 내가 잡지를 못해. 너무 신약해서. 그래서 신강신약이라고 하는 거는 이 중화의 측면에서 반드시 한번 체킹해 보실 것. 기왕 나온 김에 기일주들 한번 보실까요? 6개 일주가 있죠? 나는 기축일주인데 하시는 분도 여기 계실 텐데. 자, 기축일주 한번 보세요. 자, 기축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인묘가 되는 거죠. 인묘. 기토에 그런 성향이 있는 데다가 축토까지 깔고 있다. 그러면은 이 축은 뭐예요? 우리가 이 경금이라고 하는 녀석은 가을, 수학, 결실 또는 뭐예요? 장악. 뭐예요? 또 그다음에 주목을 뜻하죠. 실력 행사. 주목을 쥔다, 장악한다. 그러한 실리추구 이런 글자의 속성인데 이미 갑을병정 무기까지 확 펼쳐져서 숙성이 돼서 뜸이 들어가는 기토 단계를 지나서 경이 되면은 이미 이런 포대자루에다가 막 주워 담는 거야. 막 주워 담아. 그래서 꽉 찼어. 이 푸대가 그냥 꽉 찼는데 이마저 이 경금을 갖다가 인묘시키는 게 바로 이 축이라고 하는 글자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축은 요만한 우리 뭐예요? 그 농사 지면은 왜 이렇게 탈곡기 갖다가 이렇게 벼 이렇게 수확하잖아. 쌀알 한 톨이라도 다 주워 담아야 돼. 다람쥐가 도토리 주워 먹을 때 보면은 막 그게 다 씹어 먹는 줄 알았더니 입에 이만큼 물고 있잖아. 근데 너 도토리 네가 다 먹었지. 근데 보면 어떻게? 저기다가 다 숨겨놔 그냥. 짱 박아놓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그만큼 항상 실속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기운이 강하다. 왜? 이게 특히 기축일주는 경금을 갖다 입고시켜서래요. 근데 기축을 볼 때는 항상 비인살을 한번 염두를 해 두셔야 돼. 비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단도, 짧은 칼이란 말이야. 조그마한 칼. 우리 비인은 뭐예요? 양인을 충을 하면 우리가 비인이라 그러죠. 기축의 양인은 뭐예요? 김이란 말이야. 김이 양인은 큰 칼. 기축은 작은 칼. 작은 칼이 회 뜨는 데는 훨씬 더 요긴하다. 아주 정밀하게. 그래서 비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섬세하고 예리하고 날카로운 면도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기토는 기토의 습성상 그게 겉으로 잘 드러나질 않아요. 나 기토인 거 굳이 난 알려주고 싶지 않은데 근데 난 그냥 회 잘 떠. 예. 그러면서도 이 기축, 그러니까 기토 자체가 성품 자체가 좀 따뜻해요. 그러면서도. 그리고 기축은 특히나 더 여기다가 모든 걸 갖다가 즉 이 기축은 경금도 입고시키지만은 이 정화라고 하는 이 불기운 자체를 갖다가 여기에 딱 보듬고 있기 때문에 속정은 또 굉장히 또 따뜻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아이 저 사람 무슨 지 실속 차리고 어떨 때 보면은 까칠한 것도 같고 그런데도 한번 이 축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제가 필터 뭔가 거름망 항상 사람을 내가 보는 순간 스캔을 딱 떠서 오케이 내 사람이야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는 모든 걸 베풀 수도 있는 기운이 바로 이 축이에요. 왜? 축의 정화라고 하는 녀석을 불씨를 보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속정은 굉장히 따뜻하다. 그런 기운이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비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결이 부드럽다 그러죠. 속살이 부드러운 거야. 속의 결이, 마음의 결이 우리 비단결 같다 그러잖아요. 그런 기운도 기축은 같이 갖고 있다. 어쨌든 경금을 기축을 보는 순간 이제 경금을 입고시킨다는 거를 항상 유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지글자 볼 때는 항상 사유축 운동을 하죠. 그래서 기토일주는 사유축에 의해서 금운동으로다가 가면은 토생금을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식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의 건강, 나의 활동성, 또 나의 하는 일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기일주들이 이 명조 전체의 사유축으로다가 흘러가는 패턴 또는 대운에서라도 그렇게 들어와 준다면은 굉장히 좋죠. 다만 너무 신약하지 않아야 돼. 그래서 천간에 무토가 있든지 무토가 있어서 내가 의지하거나 또 지지로다가 미토가 있거나 또는 이 진토가 있거나 또는 술토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이게 완전 토다운 토는 아니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겠죠. 진, 술, 축, 미 이런 글자들이 있어서 내가 어느 정도 두 다리로다가 일어설 수 있는 아니면 이렇게 의지하거나 기댈 수 있는 정도 그래서 중화가 되는 게 중요하다. 중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중화. 자 이제 이렇게 보시는데 어쨌든 기일주들은 이게 축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은 항상 사유축 금운동을 만들어내겠네. 만약에 기일주가 축월생이다. 기일주가 축월생이다. 그럼 이건 뭐예요? 직업궁에 놓여 있잖아요. 그럼 이분은 정밀한 걸 다루는 기계가 됐든 또는 부품이 됐든 또 그런 쪽에 관련된 아주 정밀한 분야에서 자기의 실력을 발휘하는 프로의 기질을 반드시 갖고 태어났다. 왜? 양인만 칼이 아니라 비인도 칼이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한번 원한을 맺잖아요. 가슴속에 비수를 꽂고 있긴 해요. 이게 언젠가는 말이야. 더 이래가지고 뿅망치 한번 펑 때리려고 하는 그 기운 자체도 있는데 사람이 마음이 한번 활짝 열리면은 그냥 다 받아들여져. 세상 이렇게 좋은 사람이 없어. 이런 분들. 자, 이제 기축은, 이 녀석이 사유축 항상 금을 만들어내는구나. 그러면은, 이 토생금인데 식신상관 중에서도 상관이 조금 더 대운에서 우세하게 들어온다든가 그러면은, 이분은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쪽에서 반도체도 해당이 되고 굉장히 많죠. 요즘 정밀한 거 다루는 분야가 반드시 기계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자기의 그 기재를 유감없이 발휘한다. 그 다음에 기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자축, 인묘, 기묘가 있죠. 기묘. 한번 기묘일주 한번 보세요. 기묘. 자, 기묘. 토끼가 깡총깡총 뛰어댕긴다. 어디서? 풀밭에서. 기묘는 이거는 바로 뭐예요? 춘전의 토끼. 토끼란 말이야. 토끼. 밭에 풀이 지천으로 늘려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 뜯어먹었는데도 궁뎅이 뭉개가면서 뜯어먹었는데 저기 가니까 또 있네. 그게 어떻게 묘라고 하는 거는 깡총깡총 깡총깡총 뛰어댕기죠. 토끼가. 근데 산토끼하고 집토끼하고 비교해보면 어때요? 집토끼는 잡아먹기가 쉽죠. 바로 그게 이 토끼의 어떤 그 집토끼의 어떤 아픔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춘전의 토끼일에서 먹을 거는 지천으로 늘려 있어. 목국토 해서 편관이란 말이에요. 편관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편관을 깔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 세상에 재와 관이 용신이잖아요. 일단은 편관이라고 해도 100점짜리는 아니지만 짝은 채웠잖아. 대음량에서. 뭔가 하나는 허결해. 그래서 계속 뛰어다녀. 계속 뛰어다니는데 기묘일주는 항상 볼 때 이 신유가 공망이에요. 신유. 즉 뭐냐면은 식상이 공망이야. 식상이 공망. 자, 이게 공망이면은 너무 먹을 것 쫓아서 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뭔가 미정 상태. 그러니까 계속 그 사양지처기 때문에 잠시도 쉬지 않죠. 나중에 건강, 식상이라고 하는 건강이 불안해질 수 있는 요소가 기묘는 이렇게 딸려 있다. 그리고 기 자체의 속성은 아니 나는 잘 드러내놓고 싶지 않은데 이 묘가 와서 자꾸 내가 분명히 또 잘 숨겨놨어. 자루에다가 담아서 돈을 갖다가. 근데 이 묘라고 하는 사양지처, 지지 현실 면에서는 오다 가다 사람들이 다 보는 거야. 저 사람 저기다가 뭘 숨겨놨네. 아, 나는 알지. 그러면서 편관은 뭐예요? 편관은 자기를 좀 과시하려고 하는 기운이 있어요. 우쭈쭈쭈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써버리는 거야. 이렇게 해놨다가도 누가, 야, 너 진짜 잘났어. 야, 뭐 멋지다. 어쩌 그러면, 아이, 까짓 거 내가 오늘 한번 쏴. 그냥. 오늘 여기 고기 내가 다 쏜다. 까짓 거 뭐. 집에 가서 또 후회해. 와이프한테도 혼나고. 또 여명 입장에서는 또 남편한테는 얘기 안 하겠지. 아,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이게 그 편관이라고 하는 게 뭔가 그 남한테 이 명예욕 같은 거에 사실은 보여지는 거, 폼을 잡으려고 하는, 폼생폼사 하려고 하는 그런 기운이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이 기묘일주 분들은 이게 기묘일주가 아니라 기일주가 묘월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이건 오히려 굉장히 좋아요. 이게 이제 편관 격이 짜여버리잖아요. 대음량이 어느 정도 짝을 채우기 때문에 물론 얘가 마이너스죠. 그렇지만은 이것의 대음량은 뭐예요? 그 목국토해서 관으로다가 대음량이 채워졌기 때문에 이분은 편관, 특수행정 분야 또는 어느 한쪽으로 더 쏠려 있는 내무행정 또는 남들이 다 인연할 수 있는 그런 행정 파트가 아닌 분야에서 편관격으로다가 직업궁에 있으니까 그거로다 쭉 살아나가는 패턴이야. 대신 어떻게? 묘, 토끼처럼 직주 이동이 좀 번거롭게 많겠죠. 자주. 왜? 토끼처럼 여기 가서 또 풀 뜯어먹고 저기 가서 뜯어먹고 직주 이동이 좀 많다. 춘전의 토끼는 먹을 거는 많다. 자, 이제 기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자축인묘, 진사. 기사일주가 있네 또. 기사일주는 기사일주 같은 경우는 이제 천간에 기토가 이렇게 놓여 있으니까 기토 자체를 그냥 이것 자체를 그냥 영마의 기운으로 봐야 돼. 내가 천간에 간무경, 신임계, 을병정 뭐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니까 그저 나는 거리낄 거 없어.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나는 그저 사카 쓰고 이렇게 떠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영마의 속성이 이렇게 있는데 이 기사일주는
이게 화생토에서 이게 정인에 놓여 있잖아요. 그런데도 기사일주 기사로다. 실제로 기사일주 분 중에 제가 그 운전기사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 실제 이 역마를 좀 많이 쓰는 패턴이에요. 저희 남편이 기유인데 기사시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기사시. 그 지금 뭐 하러 다니느냐? 퇴직하고 탁구 치러 매일 쳇바퀴 돌듯이 거기서 계속, 그러니까 역마를 그렇게라도 쓰면서 해소를 해 나가요. 기사일조 기사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기사는 우리가 그 양인의 기운이 놓여 있죠. 양인. 음간양인은 굉장히 세요. 제가 정사일주인데 제가 기사일주분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어떨 때 보면은 정사일주보다 더 힘들어. 정사일주는 제가 똑같이 아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서 하는데, 기사일주는 화생토로 무장이 돼서 저한테 자기 양인의 기운을 갖다가 막 뿜어대기 때문에 자기 기운 자체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여명 같은 경우, 이게 이제 기사일주도 이 사화라고 하는 것도 항상 사유축 운동을 하죠. 그러니까 금운동을 하니까 이 언변에 있어서 자기 기운으로다가 계속 얘기하시고 그러면은 감당이 안 돼, 저도 어떨 때는 계속 말씀하시게 이렇게 듣고 있는데, 자기 기운이 잠시도, 틈을 주지 않을 정도로,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계속 이 속을 챙겨야 되니까, 그런 기운이 이렇게 있다. 그게 이제, 이 화생토라고 해도 화토동법에 의해서 저게 거의 불기운, 그러니까 우리 가마솥단지 뜨거운 거, 그거를 연상하면 돼요. 지금 불 떼고 나서 불을 이렇게 뺐는데도 지금 뜨거워 죽겠어. 그냥 지금 여서 엄마들 옛날에 우리 가마솥에다 밥하면은 뜸 들일 때는 불을 다 빼잖아요. 요새 전부 쿠쿠가 밥을 해주니까 잘 몰라서 그렇지. 그 가마솥밥이 얼마나 맛있는데. 그 뜸 들이는 그런 형태의 그 열기가 남아있다 보니까 자기 고집, 자기 기운 굉장히 강해, 이분들이. 이제 이 사화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기일주, 기사일주 이 난명들은 특히 이 사가 토국수에서 임이라든지 계수, 자, 이런 것들이 12운성으로 뭐에 들어가요? 절지, 태지에 들어가죠. 그래서 집 안에 들어가면은 와이프하고의 관계가 좀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사일주? 운전하면서 다니면 돼, 내가. 돈 벌러 다니면 돼. 집에 안방에 자주 안 들어와 주는 게 이 사유축, 그러니까 생지에 놓여 있잖아요, 특히. 그 기운이 좀 강하다. 왜냐면은 남명 입장에서는 저것이 임계가 절태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명도 마찬가지예요. 기사일주다라면은 이게 사유축 금운동으로 다가가서 토생금에서 식상 생재로다가 흘러가는 게 더 좋아요. 식상 생재로 흘러가면서 대운에서 재대운 있죠. 그러니까 기일주들은 이 자나 축대운, 그러니까 이 해수보다도 특히 이제 요 자대운이 훨씬 더 좋은데, 왜? 천을귀인까지 들어와 있잖아. 그리고 자수는 좌우묘유, 왕지. 이 기운 자체가 흐트러지질 않는데, 얘는 언제 항상 삼합을 생각하라 그랬죠. 얘는 계속. 그리고 얘는 삼합으로 가도 이게 왕지잖아. 신자, 진, 수운동. 아이고, 다 저장해야지. 오히려 저때 다람쥐가 한 평생 먹을 거를 전부 다 도토리 따다가 남의 땅까지 가가지고 다 주워다가 모으는 시기가 바로 기일주들은 이 자대운 지나갈 때, 자축대운 지나갈 때. 근데 남명들은 굉장히 좋죠. 남명도 굉장히 좋아. 왜냐면은 대음량이 짝을 채우니까. 근데 여명도 이대운 지나갈 때 돈은 억수로 버는데, 돈은 많이 저장이 되고 그러는데 음량이 짝을 못 채우기 때문에 여명 입장에서는 육친관계라든지 건강불안, 뭐가 하나 허결하게 이렇게 들어온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일주들은 요 사화가, 특히 기사일주는 사화가 이게 사유축 금운동을 따라가는지, 또는 뭐 그 옆에 해수가 있어서 사해충이 돼가지고 이 녀석이 깨져버리는지. 그래서 그냥 해수라고 하는 녀석하고 이제 사해충이, 만약에 뭐 여기 이제 해시로 흘러간다 그래서 사해충이 되거나 월지 자리에 또 해수가 있거나 그랬을 때에는 이 녀석이 사유축 금운동으로 따라갈 수 있는 대운으로다가 들어오는지, 그거를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신유술 하면서 토생금 식상이라고 하는 기운으로 가는지,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흘러가면은 금수로 흘러가네,
아, 오케이. 저게 그래도 위치는 깃털은 양의 위치에 있지만은 금수, 이 금수라고 하는 영역으로 흘러가는 거는 일단은 수확하고 거두어들여서 저장한다. 우리가 겨울에 김장 담궈 놓듯이 겨울 먹거리 고구마 캐가지고 여기다가 창고에다가 짱 박아 놓듯이 바로 신유술 해자축으로 갈 때 오히려 이 기사일주는 괜찮다. 그러니까 기일주 자체가 그래요. 근데 화토동법에 의해서 이 기일주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인월에 태어나거나 이러면은 목국토에서 정관이죠. 정관 격으로 딱 굉장히 잘 나가요. 이분은 평생 직장이 떨어지질 않아. 내가 뛰쳐나오거나 뭐 이 녀석이 크게 훼손되지 않으면 인이나 묘 또 편관이 됐던. 그런데 이 기사일주, 특히 기사일주는 사오미 대운 지나가잖아요. 너무 힘들어해. 뜨거워 죽겠는데 뜸들이라고 불 뺀 것 같은데 아직도 그 재에서 열기가 계속 남아 있는 거야. 근데 누룽지 좀 더 만든다고 불이 더 들어와 있는 격이니까 다 들어가 버려 이게. 그러니까 남명은 이 수기운, 그러면서 이제 명조 내에 수기운이 굉장히 부족하거나 또 대운에서도 그 수기운이 들어와 주지 않거나 하다못해 금이라도 들어와서 금생수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거의 이 수기운 다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수화의 영역은 뭐예요? 정신의 오르락내리락, 분노 게이지, 즉 정신적으로 굉장한 스트레스, 우울감보다는 조금 행동, 그걸 뭐라 그러죠? 과잉장애, 뭐 그런 거, 그걸 뭐라 하지? 공황장애, 뭐 이런 거가 이렇게 노출될 수 있는 기운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그 옆에, 그러니까 기사일주 그 옆에 있는 글자들이 어떻게 간섭하고 대운에서 목화, 금수 중에 어떤 대운으로 흘러가는지, 그것이 역대운이든 순대운이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갑을 진사오미 김일주가 있네. 김일주. 김일주는 뭐예요? 그럼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양인이잖아. 양인. 칼을 들고 태어났어. 칼을. 내가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는 정말 큰 칼을 저기 아마존 정글에 가서 저기다가 던져서라도 그 뭐예요? 파타야인지 뭔지 그거 따가지고서 먹을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의 기운이 바로 이 양인의 기운이다. 미토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분한테 이제 재성이라고 하는 임이라든지 기수가 이렇게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재성의 기운이 어때요? 재성이 묘지라든지 양지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상당히 힘들어. 그 다음에 토생금에서 경금이라든지 신금 이런 것들이 이 토생금에서 이 나의 식신이 어때요? 식신이 음간 세지로 들어가죠. 음간 세지 12운성으로. 그러니까 밥그릇 자체가 안정이 잘 안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금이라고 하는 녀석. 이건 관대제에 놓이죠. 상관을 갖다가 써야 되는. 그 밥그릇이 자꾸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 거야. 멍멍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생겼나? 꼬리. 멍멍. 귀가 이렇게 있나? 밥그릇이 있는데 자꾸 와서 건드리는 거야 이게. 내 식신이라고 하는 밥그릇을 건드리기 때문에 어떻게 경금이라고 하는 상관 얘를 갖다가 상관은 뭐예요? 인위적인 거죠. 인위적이니까 칼은 들고 있잖아. 내가 쓸 수 있는 무기가 유일하게 칼이잖아. 칼을 갖다 던져서라도 밥그릇에다가 뭐래도 열매라도 따가지고다가 콩 담아가지고서 또 누가 치워. 그래 자꾸 이렇게 옆에 아저씨가 지나가다 발로 한번 툭 차고 이래가지고 또 그걸 또 채워넣어야 되고. 자, 그런 게 김일주는 이제 그런 기운이 있는데 이제 요 미토라고 하는 녀석도 항상 해묘미 운동을 하죠. 해묘미. 그래서 관을 만들어내. 관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남명 김일주보다는 여명 김일주는 그래도 목국토에서 관성이라고 하는 녀석이 들어오고, 이게 어찌됐든 지지의 현실적으로 미토라고 하는 녀석이 뭐예요? 토다운 토잖아. 땅.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또는 뭐 내 남편과 관련해서 금전적으로다가 이를 악물면서 칼을 휘두르면서 잘 사는 분들도 많죠.
이게 미를 갖고 있는데 뭐 대운에서 축이 들어온다거나 또는 술이 들어온다든가. 그러니까 충이나 형에 의해서. 형은 뭐예요? 자르고 째고 붙이고 가공을 해서 용도를 갖다가 달성시키는 거기 때문에 뭔가 부동산과 관련해서 내가 거기다가 뭐 산을 깎아내서 터를 만들어서 전원주택을 만들어서 분양을 한다든지 또는 뭐 나대지로 돼 있는 데다가 건물을 올린다든지. 해묘미 자체가 뭐예요? 올라가는 거란 말이야. 건물이 막 빌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 쪽에서 이제 이런 글자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런 특히 충이 확실해요. 그래서 충에 의해서 내가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게 충이 일어나면 어때요? 미중에 정화가 병화의 형태로 튀어나오잖아. 화생토. 어찌됐든 나한테 반듯한 문서가 들어오는 거야. 땅 문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반대로 돼 있는 사람들은 기축일주다. 그러면은 미운에 여기 다시 개간이 되죠. 그러면은 축개신기, 신금이죠. 신금은 뭐예요? 이게 개고가 되면은 경금이 되잖아. 경금. 토생금, 상관도 내 의식주 환경이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내 갖고 있었던 땅이, 축이라고 하는 땅은 뭐예요? 물에 젖은 땅이잖아, 이게. 또는 매립지 같은 땅이잖아요. 그런 땅이 개간이 돼서 재개발이 됐네. 그러면서, 식상의 기운, 나의, 인위적으로다가 내 식상, 나의 삶의 환경이 굉장히 풍족해지는 형태. 이런 형태로 다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상관은 굉장히 나쁜 녀석,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도 아니다. 비견겁제도 나쁜 녀석? 절대로 마냥 그렇지는 않다. 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기유죠, 기유. 기유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금 자체가 왕지에 놓여 있으면서 이건 대표적인 사유축 운동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토생금에서 천주교인도 뭐가 들어갈 거예요. 목을복 하나 타고 나서 건강해요. 기후일주들 보면 굉장히 건강명인데 토생금에서 이제 여명 입장에서는 이게 목국토에서 갑이라든지 을목 관성인데 관성의 기운이 어때요? 절지, 태지. 그래서 식신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아이 놓고 나면은 남편이 항상 후순위로 밀려나는 구조예요. 우리 집에는 우리 아이가 1순위. 그런 형태. 사람 자체는 굉장히 따스하죠. 근데 이렇다고 해서 관성이 절태지라고 해서 다 못 사느냐? 그렇지는 않죠. 배우자 궁합에 따라서도 다 다른데 어쨌든 기유는 이 녀석이 사유축, 금을 항상 만들어내는구나. 기토를 보는 순간 금으로다가 금운동, 식상생자로 가는지 금운동으로 해서 식상생자로 가는지 맞바로 이 수가 들어와서 재성을 바라보고 가는지 그 다음에 목이 들어와서 또는 목이 있어서 이것이 관성을 만들어내서 내가 직장이라고 하는 일터가 꾸준하게 들어와 주는지 요거를 위주로다가 보시면 돼요. 기후일주 자체는 이미 내 깔린 자리에 사유축 금운동을 하고 있죠. 이게 그래서 기일주가 만약에 6월생이다. 기일주가 6월에 태어났다. 토생금하면은 이는 자오묘유 왕지는 뭐예요? 그 자체로 격의 성격이 됐죠. 월지 식신격이 되죠. 식신격은 뭐예요? 먹이고 기르고 가르치는 쪽에서 인성이라고 하는 글과 학문 자격이 데이터가 들어가면 교육업상이라든지 조금 더 회사 내에서 어떤 자기 입지가 탄탄한 큰소리 빵빵 치면서 식상이라고 해도 식신이라고 해도 거기서 내 목소리가 반영이 되는 그런 프리랜서 비슷한 그런 개념으로 다 그렇게 흘러가는데 인성의 기운이 없다 그러면은 또 먹고 기르고 그러니까 먹는 것도 먹여서 살찌우게 하는 것도 다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식신격이다 그러면 직업이 100개예요 사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일주 6월에 태어나도 굉장히 좋아요. 유금 자체는 그 자체로 현금, 돈이다. 가치 있는 거다. 뭔가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거를 만드는 거겠죠. 유가. 그래서 금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제적인 수학, 결실 또는 이득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는 금수의 영역이 이 지지글자가 그런 것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게 사실은 좋아요.
목화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바깥으로 계속 펼쳐내고 알리고 드러내서 거기에서 뭔가 재를 취해오거나 또 나의 유명세를 통해서 이제 연예인 패턴들은 목화의 영역에서 자기 기운을 쭉 펼쳐낼 수도 있겠죠. 인기를 먹고 산다. 그러면 뭐 연살이라고 하는 도화의 기운도 이제 당연히 있어야 돼. 도화의 기운도 당연히 있어야 그 연예인들 그냥 뜨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기운이 있어야 이제 뜨고 그러는데 그렇답니다. 기, 신유, 술해. 그 다음에 기해가 있죠. 기해. 기해일주는 참 반듯해요. 왜? 해 중에 간목이 있어서래요. 어떻게? 갑기합이 딱 돼 있죠. 관으로다가. 기해일주 여명들 대체적으로 남편들은 좀 반듯한 갑기합이 딱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 옆에서 간섭하는 글자에 의해서 이게 특별히 훼손되지 않는다면은 그런 배우자 인연할 수 있는 기운이 굉장히 강해져. 근데 이게 기해라고 하는 거는 토국수에서 반드시 정제긴 정제인데 기가 자를 보는 거하고는 레벨 차이가 좀 나죠. 저게 정제 이건 편제인데도 천을귀인에 놓여 있으니까 볼륨이 굉장히 큰 거야. 이거는 따박따박 해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술의 천문의 영역이잖아. 그래서 우리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좌우해서 여기가 이제 술, 해 이 위치적으로다가 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술의 천문 약간 정신의 영역 쪽이라든지 조금 세속적인 거에서도 아주 그냥 우리 소위 말하는 그런 쪽 약간 고귀한 쪽 그러니까 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는 뭐 어쩌고 이런 패턴이 잘 안 되는 거야. 이분들은 반듯하게 이 남편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 관이라고 하는 녀석을 갖다가 특히 기해일주라고 하기보다는 직업궁에 해수가 있다. 해월의 기토일주다 그러면은 거의 반듯하게 저기에서 내 정제가 어디서 나와요? 정관 속에 정관이 들어있잖아. 이 정관을 통해서 저 정제가 끊임없이 샘솟는 패턴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죠. 갑기합이 음양이 짝을 딱 채웠기 때문에. 근데 돈의 사이즈를 봤을 때는 기가 자를 본 거. 기일주들에서 자시에 태어나거나 대운에서 자대운 들어오잖아요. 자나 축이 들어오잖아. 그러면 돈 엄청나게 특히 남명들 줬대. 굉장히 많이 벌어들이는 패턴 많아요. 그 천을귀인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어떤 사이즈를 갖다가 10배, 20배, 100배 이만큼 키워주거든. 저 사람이 1억 부자다. 그럼 이 사람은 100억 부자인 거야. 이게 사이즈 규모 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크다. 그래서 기토는 그러면서도 이분이 직장 생활을 하면 굉장히 안정감 있게 하겠죠. 기일주들이 웬만하면은 벗어나지 않아. 그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비교적 고분고분 이런 그 식상이라고 하는 기운이 깔려 있는 사람들은 특히 이제 제가 정사일주잖아. 정사일주 사중에 무토 들어있죠. 어때요? 무사 걸록의 기운이지. 걸록. 이건 완전 진짜 데모꾼이야. 데모꾼. 진짜 뭐 할 말 다 해. 따박따박. 이 뱀이잖아. 뱀이 혀가 두 가닥이잖아요. 두 갈래. 할 말 다 안 되니까 낼름낼름 거리면서도 절대 안 진다니까. 그래서 저도 정사일주 제가 지구마 숙제하건대 제가 또 말로다가 그 누군가한테 또 상처를 주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도 또 하게 되고 자꾸 이 공부를 하면서 자꾸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기운이 저도 모르게 자꾸 연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알게 되면은 내가 무슨 일주다 또 내가 몇 월에 태어났다 무슨 일주인데 그러면은 거기에 그 타고난 성향 기질은 잘 안 바뀌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가 이제 나이 먹어가면은 수기운이 없던 사람도 당연히 들어오죠. 제가 이제 수기운이 없는데 그래서 수기운이 없어도 대운 자체가 임묘진으로 흘러가도 수기운이 누구나 늙으면 동작이 둔화되고 느려지고 그런 것들이 그 자체가 이 대자연의 수기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승질 많이 죽었지. 옛날에 건전우 대단했어. 저 아는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야, 진짜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사실 많이 져주려고 해요. 잘해서 이번 시간에는 천간의 기토,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토일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